우측이랑은 다르게 좌측은 볼이랑 턱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네요. 우측은 좀 신기하게 볼과 턱 그 경계 부분에서는 딱 없고, 정확하게 좀 구분되듯이 볼 쪽에서는 없다가 턱에서 확 또 올라와가지고 볼 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볼 쪽에 아래쪽, 피부 아래쪽 지지가 좀 약한 그런 부분 압출할 때는 위로 떠내듯이 압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눌렀자는 코메도로는 압출이 매우 어려워요. 제가 입은 여드름 씨앗이 표주박형으로 위아래로 있다고 했죠. 코메도로 짜면 가볍게 누르면 위쪽은 있는 건 나오니까 아래쪽 씨앗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 짜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짤 때 안쪽 깊은 씨앗까지 나오게 하려면 굉장히 세게 눌러야 돼서 통증도 심하시고 압출에 자국도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드름 압출은 코메도로 받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끈적한 피지 얘기하면서 제가 생활습관, 수면 관련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잠깐 앞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상황을 견디게 하기 위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같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라서요. 여성분들한테 있어서 안드로젠 혈중 안드로젠 농도가 높아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잔털이 굵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이 안드로젠이 피지선에 작용하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안드로젠을 분비를 유발시켜서 피지선의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여드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슬픈 게 여드름이 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또 만들어진 분비를 증가시켜서 피부가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나빠질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피부가 뒤집어졌는데요. 속이 상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피부 회복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겠지만 잠을 못 자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수면이라는 게 몸을 휴식시키고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몸이 그만큼 힘들겠죠. 그러면 그걸 견디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아까 수면이 약간 열을 뜨게 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고도 했죠. 거기에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피지량이 늘어서 여드름도 생기게 하니까요. 여드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이클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계속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 경험상에 이런 건데 수면 패턴이 안 좋아지시면서 피부가 뒤집어지신 경우에 이렇게 턱 라인으로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이마나 볼 쪽에도 조금씩은 있으시지만 턱 라인을 따라서 뭐가 올라오시는 게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면은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12시 전에 주무시고 12시에는 주무시려고 하시고 수면의 질도 잘 안 깨고 그러니까 얼른 잘 주무시고 질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주무신대요. 그러면 수면의 양 자체가 너무 적으시니까 이게 질이 좋다고 해도 몸에서 충분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전에 어떤 환자분은 주무시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죠. 바쁘고 그러신 상황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건데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턱 패턴이 아니고 전혀 다른 양상의 패턴이었다고 하신다면 수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강조해가며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턱 라인에서의 패턴이시라신 문제이신 분들은 확실히 수면 쪽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턱라인의 증상 많이 고민이신 분이시라면 꼭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얼마 전 목 부분 여드름 증상으로 고민돼서 내원하신 환자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피부과에서 한 3달 정도 압출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나마 이마나 이런 데는 좀 해주시는데 이런 턱이나 목 쪽 압출은 잘 안 해주시더래요. 저는 해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좀 까다로워요. 방법을 배우면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저희 선생님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턱쪽 압출은 잘 안 맡깁니다.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여기도 밑에 피부에 지지층이 없어서 압출해 내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코메도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피부과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난이도가 있는 압출 방식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괜히 망칠까봐 손을 좀 안 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케이스는
여드름 씨앗이 좀 이렇게 가깝게 다들 붙어 있어서 저도 압출하기 아주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방금 올라온 씨앗도 위아래가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표주박형의 씨앗이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봐가면서 압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그 턱 부분 커팅한 것만 해도, 커팅해서 티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촘촘하게 지금 여드름 씨앗들이 들어있는지가 좀 보이시긴 하시죠. 사실 이렇게까지 촘촘하면 저희 치료할 때는 한 번에 다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몇 번, 이분도 원래대로라면 두세 번? 많으면 4번 정도까지도 내원하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압출한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의 증상은 아니고, 압출량 자체도 많으셔서 한 번에 다 압출해내기에는 사실 피부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해드리는 거 아니면 아마 2번, 3번 나눠서 오시라고 할 텐데, 이제 모델로 이렇게 오시기에는 2번, 3번 오시기에는 좀 힘드시니까 최대한 좀 자극이 안 되게 그래도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50분이 넘어가고 있으니 저희 편집자님이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압출이 점점 길어지고 조금 까다로워지니까 제가 자꾸
업출에 집중하면서 앵글 조정을 잘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네요.